여기 지금 제 앞에 보시는 믹서는 베링거 회사에서 나온 X32 프로듀서라는 믹서인데요. 중소형 교회에 약 1,500불 미만으로 그 디지털 콘솔을 활용하고 싶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넉넉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믹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아날로그 콘솔에서 3밴드, 4밴드 EQ 그 단을 보셨었는데 이 X32 디지털 믹서에서는 이퀄라이저 단이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뷰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채널로 들어오는 이퀄라이저의 음색의 그 에너지의 부분들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맨 끝에 보시면 20Hz라고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이 20kHz. 예. 가청 주파수 대역의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채널의 마이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어느 대역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저 이게 부분을 보면 자, 요쪽 이퀄라이저의 어떤 그 건드리는 섹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노브가 있지만 아까 같이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개의 노브가 따로 있어서 맨 밑에는 게인, 그 다음에 가운데는 프리퀀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맨 위에는 Q, 밴드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에는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부스트가 되는 것이고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컷하는 건데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게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게인을 올리게 되면 점점 부스트하게 되는 거고요. 게인을 내리게 되면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내리게 되면 점점 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바이패스 가운데 기준이지만 시계 방향으로 게인을 올리면 부스트, 반대 시계 방향으로 게인을 내리면 컷하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게인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부스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가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에너지가 이 헤르츠 고역대 에너지가 점점 컷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옆에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노브를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드 대역이 200Hz서부터 8kHz까지 4밴드 EQ 같은 경우에 그 프리퀀시 대역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 보시면 40Hz, 굉장히 로우 역대보다 훨씬 로우 80Hz보다 훨씬 더 낮은 40Hz서부터 고역 12kHz, 아까 아날로그 콘솔의 하이 12kHz에 거의 근접한 그 대역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임의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kHz에 갖다 댔었을 때 에너지와 점점 제가 3kHz, 1kHz 이런 식으로 저역대로 점점 옮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의 그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약 300Hz, 약 400Hz 대역대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400Hz 대역의 중저음에 약간 플리스가 있는 이 대역이 너무 많아서 이 플리스 대역가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벙벙벙거리고 많이 좀 이렇게 풍만하게 들리는 부분을 좀 내리고 싶다, 좀 컷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게인을 반대 방향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대역을 컷할 수도 있고 오히려 플리스를 강조하고 싶다, 풍만함을 좀 더 더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400Hz가 맞춰진 상태에서 게인을 좀 더 올려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킥드럼 같은 경우에 한 50Hz 가까이 되어 있는 대역대, 킥의 풍만한 리치한 어떤 댐핑의 저역대를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50Hz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컷할 수도 있는 거죠. 아날로그 콘솔에 비해서
디지털 콘솔의 대역의 미드의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그널에 의한 그 데이터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산화 처리해서 이퀄라이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굉장히 많이 그 레인지를 넓게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그 편리하게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아날로그 콘솔보다는 사실 디지털 콘솔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프리퀀시 위에 이 Q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Q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폭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퀄라이저의 440Hz 대역에다가 맞춰 놓고서 전체적으로 부스트를 했을 때, 게인을 좀 더 올려서 부스트를 했었을 때, 자,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400Hz 대역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대역, 300Hz, 200Hz 대역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400Hz 대역의 부분 근접한 대역대만 건드리고 싶다. 200Hz와 600Hz까지 영향력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영향력을 줄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Q, 이 밴드위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점점점 그 영향력의 그 대역대가 완만하게 많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하울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줄이고 싶다. 하울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스피커와 마이크 사이에 루프가 되는 현상에 의해서 하나의 특정 기준음에 가까운 한 대역이 윙 하면서 증폭되는, 순간 증폭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걸 하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엔 그래프상에 완만한 주변에 전체 역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증폭되는 특정 주파수의 기준음이 올라가게끔, 일직선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400Hz 완만한 그 주변의 역대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 400Hz 근접한 그 대역만 살짝 컷하게 되면 그 하울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접한 대역만 날카롭게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화면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600Hz 대역을 가까이 대고서 요 헤르츠 대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600Hz에 관련된 헤르츠의 대역을 컷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력이 없이 그 하울링의 대역만 딱 컷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